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사표가 이제 요소는데, 성인의 출발은요, 맹자에 와서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 뭐냐면 그 마음의 색깔 중에 근심의 마음이야. 걱정하는 마음이야. 세상을 걱정하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측은지심으로 출발한 그 불인인지정으로 가는 건 사대부야. 일단 기본적으로. 왕들도 그런 걸 가져야 돼. 그게 성인이야. 그래서 일단은 요순우의 지난주에도 했는데, 요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요임금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홀로 걱정하여 손을 등용시킨 사람이야. 이렇게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우리는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평안하지 못하면 나도 평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있는 자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예. 그런데 뭔가 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도를 펼치려면 당시에 이제 현실 속에 자기를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너무 유명한 거죠. 그 공자 제자인 자공이 여기 아름다운 옥이 있어요. 뱃속에 감추어서 보관하시겠습니까? 좋은 값을 받고 파시겠습니까? 이거는 자공이 왜 스승님은 출사할 생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맹자 제자들도 물어요. 맹자 제자들도 선생님 출사하실래요? 선생님 왕이 불렀는데 왜 안 가요? 라거나 계속 이게 묻는다고요. 근데 그 호연직의 장도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공손추가 제나라 때니까 그 제자인 공손추가 선생님이 제나라에서 제상이 돼서 무슨 왕도를 펼치든 패도를 펼치든 그런 걸 하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하실 거죠? 그랬더니 나는 40의 부동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난 이미 40의 부동심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할 건지 말 건지를 묻는데 무슨 딴 얘기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나는 호연지기를 잘 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호연지기가 아니고 맹자는 할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게 진짜 맹자 왜 안 한다고 했을까 이게 저는 왜 안 한다고 했지?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 처음부터 제선왕이 전혀 뭐가 없었으면 왜 거기로 갔지? 뭐 하여간 이런 생각들을 저는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예. 근데 공자도 이게 그 고지제, 예. 그러니까 팔아야지. 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뭘 기다리냐면 나를 사줄 사람, 제대로 값을 쳐줄 사람, 나를 예로서 등용할 자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팔아야 되는데 나를 육아가 이런 거란 말이야. 나는 팔고 싶어. 근데 아무렇게나 팔고 싶지 않아. 임자를 만나야 되지. 그 임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그런 게 이제 그 사대부의 출처의 이제 핵심인 거죠. 자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벼슬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은 의의가 없는 거래. 이게. 그러면서 장류의 예절도 패할 수 없는데 군신의 의를 어찌 패할 수 있겠는가? 벼슬하지 않음은 자기 한 몸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우리가 논쟁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요. 맹자가 제가 뒤에 갖고 왔는 첫 번째가 농가들하고 논쟁하거든요. 자기 손으로 다 농사져서 먹으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 논쟁은요. 사계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라거나 이 사계급의 비전 없이는 이 논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다 뭐 일종의 지식인이긴 했지만 육아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게 이 호변에서 자기는 양무 얘네하고 싸우는 게 자기의 가장 큰 임무란 말이에요. 양주, 묵가. 그 양주는 위야주의야.
유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을 아무리 이롭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털 하나를 안 뽑아. 내가 여기서 털 하나만 뽑으면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것조차 안 하는 애들이 양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도가예요, 도가. 양과 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가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 도가들이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맹자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전에 이제 논어에서 자로도 이게 그런 거지. 이게 자기 한 몸 깨끗하다고 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자, 이게 정치는 더러운데 이거 어떻게? 거기 가면 몸을 더럽히는데 어떡하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게 어려운 문제라는 거야. 큰 윤리를 어지럽히는 거다. 그런데 또 나아가서도 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나 갈 때도 도가 있어야 되고 거기 머물면서도 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깨끗하게 물러서야 돼. 그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어쨌거나 그래서 군자가 벼슬 하는 것이 의다. 이렇게 자로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자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사계급은 불가이 불홍의 자 홍 넓히고 그러니까 이게 홍자가 넓을 홍자잖아요. 그걸 넓히고 혹은 의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자신의 뜻을 이게 여기는 번역이 도량이 넓고 뜻이 굳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그래야 한다. 사계급은 그리고 왜 그러냐면 책의 책임이 무겁고 이게 임인데 이 임무가 이제 우리가 논어할 때는 책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나올 건데 조금 있다가 맹자가 닮고 싶은 사람은 이윤이거든요. 자기를 이윤하고 이윤처럼 자기를 생각했단 말이야. 이윤이 선각자고 이윤이 자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가 뭐를 한 게 아니고 세상에 대한 그 우한, 근심 때문에, 마치 부처님처럼, 부처님처럼 여기 앞에 요순이라거나 이게 세상에 한 명이라도 뭔가가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슬프면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펴겠다라고 하는 걸 자임하는 사람이에요. 그건 무겁고 길은 멀다. 그러니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삼으니 무겁지 않겠는가. 여기는 이제 일단 그렇게 번역이 되어요. 그리고 죽은 뒤에야 끝나지 않으니 멀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논어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 세상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사대부의 기본적인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아갔으면 다시 거기서 떠나는 순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처가 그 출처의 어떤 경계라고 할까요? 그게 육아 지식인 최대의 난제였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육아들의 레퍼런스가 필요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논쟁의 중심이 백이에요. 백이 숙제 할 때 백이. 왜냐하면 이 백이는 출과 처 사이에서 혹은 명분과 혁명 사이에서 신하 혹은 선비란 어떠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늘 누구나 백이를 소환해요. 이게 그러니까 공자부터 봅시다. 공자의 백이 평가. 공자는 이제 백이 숙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은나라 하은주잖아요. 하은주에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늘 이게 시작은 성왕이 열고 탕왕이 열었죠. 이게 탕왕이 은나라를 만들었고 탕왕을 도와서 이걸 만든 사람이 이윤이야. 그러니까 요 세트란 말이에요. 요 세트. 그리고 요거는 누구야? 주나라를 만든 사람은 문, 모, 주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이 아버지고 이 사람들은 형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은나라를 가서 무력으로 정벌한
사람은 무왕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어? 하나라 말에는 나쁜 임금이 거리였고, 그래서 탕왕이 얘를 이거 있잖아, 정벌. 예. 은나라의 마지막에는 주가 있었어. 그래서 무왕이 얘를 정벌한 건데, 요 즈음에 고국죽이라고 하는 데에서 백의와 숙제라고 하는 사람이 형제야 살고 있었는데, 이 주임금이 하도 폭정을 하니까 주임금의 땅에서 나는 건 뭐 하나라도 안 먹겠다라고 하고 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고사리를 캐서 먹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문왕 때만 해도 아직 주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문왕이 굉장히 노인을 잘 대접하고 사람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 이 정보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승인한다거나 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정보를 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저기 보면 이렇게 문왕이 죽고 얼마도 지나지 않았는데 무왕이 아버지 제사도 안 지내고 여기를 치러 가기 때문에 이 백이 맞지? 예, 얘가 이렇게 말고삐를 잡았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다른 나라를 아무리 나쁜 나라여도 이걸 다른 이게 주나라가 이렇게 무력으로 정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어쨌거나 브레이크를 걸었단 말이야.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왕의 정벌에 백의 숙제는 반대했는가? 예를 들어서 주의 폭정에 반대한 건 맞아. 그런데 그러면 무왕의 정벌에 반대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게 다 역사적 쟁점이라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자가 논어에서는 백의를 지조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래도 백의 숙제가 자기 나라 임금한테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럴 때 원망의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자왈 그거야. 예. 자, 인용을 써갖고 왔거든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자는 백의와 숙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옛날에 자공이 백의 숙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자가 옛날에 현인들이다. 그 원망이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이게 뭐 하늘에 대한 원망이라거나 운명에 대한 원망이라거나 임금에 대한 원망이라거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가 있었을까요? 그랬더니 아마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을 구하여 자기가 인을 얻었으니 어찌 원망하였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좀 밑에 내려가 보세요. 사마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사마천의 열전 80편 중에 첫 번째 열전이 백의 열전이거든요. 근데 이 백의 열전의 이야기가 뭐냐면 공자는 백의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난 그거 잘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원망이 없었을까? 그리고 왜 누구는 돌을 구하다가 굶어 죽기도 하고 도척 같은 자는 돌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장수하고 이거 도대체 뭐지?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사마천이 그렇게 한 이후에 한유가 다시 이제 맹자를 이어갖고는 이제 도학을 세웠는데 이게 당나라 때 한유가 백의송이라고 하는 걸 쓰거든요. 백의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한유는 백의를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암도 백의론을 쓰는데 연암의 백의론은 좀 복잡해요. 단순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백의만 갖고 이야기를 해도 한참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적 인물이었다는 거야. 실제로 백의가 무슨 나중에 루신까지 나와요. 루신에는 채미가라고 고사신편이라고 하는 것에 또 얘네가 얼마나 그 풍자적으로 조롱거리로 그려지는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얘네가 완전히 정말 진짜 재밌어요. 되게 웃기고. 네. 그 양로원에 백의 숙제가 있었다. 뭐 그런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야.
특히 백의가 아주 조롱거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에 이게 늘 소환될 정도로 백의라고 하는 인물이 문제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맹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맹자는 공자의 논어에 비해서 맹자는 이 바로 과거의 현인들 혹은 과거의 신하들에 대한 레퍼런스를 무지하게 길게 설명해요. 네, 그래서 주로 백의, 또 이윤, 유하해, 이렇게 세 명을 유형화해. 그리고 어떤 유형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공자가 있어. 근데 그 전에 이미 신하 중에 순 같은 신하도 있었죠. 우 같은 신하도 있었지. 누구의 신하였어? 요의 신하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로 요의 신하였는데 얘가 어떻게 발탁이 되었어? 효여서 발탁이 된 거지. 예. 그래서 천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얘도 뭔가 그래서 발탁이 된 거야. 신하였는데 발탁이 돼서 천자가 된 거지. 이 논리대로 하면 얘네들 다 뭐가 될 수 있는 애들이야? 왕이 될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또 뭘 설명해야 돼? 왜 왕이 안 됐을까, 이게. 아니, 이거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무슨 아들로 물려준 애들이 아닌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물려준 거라고 한다면, 그리고 물려준 건 요가 순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결국 하늘이 물려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하늘은 또 민심이겠지? 예. 그러면 그렇게 높이 최고의 성인이 공자, 얘는 왜 뜻을 못 얻었냐고. 자기 팔아야지 그리고 천하를 주유하고 다녔는데 너무 이상하잖아. 이게 주공 얘네들. 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니까. 세조, 단종, 이 주공이 무왕의 아들이었잖아. 아니 무왕의 동생이었잖아. 아들은 성왕한테 갔거든. 이게. 그러면 얘는 잘 못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세조도 그렇죠. 네. 태종, 태세, 문종. 이게 요 할아버지가 문왕이잖아. 요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잖아. 네, 문왕과 문종이 있고 그 아들이 네, 세조가 있는 거야. 동생이. 그게 조카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윤도 이것도 탕이 발탁한 거거든요. 삼고초려에서 뒤에 나오는데 발탁했는데 이 이윤도 탕을 가르쳐서 탕을 천자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아들이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얘를 쫓아냈어. 저기 변방에 가서 고생 좀 하고 오라고. 그럼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잖아. 안 들어갔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이 지식인들의 나아가고 물러서는 이 언저리에 다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맹자는 이 레퍼런스를 엄청 길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촘촘히 설명하는 거야. 엄청 관심이 많았고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온의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온은 실제로 여러 가지 그 고대의 전적에 그 찔끔 에피소드들이 있었대요. 이거를 묶어서 쫙 정리를 해서 이런 종류의 인물이었다. 맹자. 순과 이온을 정리를 해낸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맹자 정치학에서 순과 이윤을 빼고 맹자의 왕조 정치를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맹자의 백의는 꼿꼿하나, 그러니까 맹자는 이런 거야. 백의는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아서 세상이 다스려지며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며 물러나는 자가 백이었다. 그럼 이건 공자야. 이건 맹자야.
세상에 도가 있으면 나아가고 세상에 도가 없으면 물러선다는 거거든요. 이 유형이 사실은 이제 그 공자가 말했던 백이었고,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했던 백이야. 그런데 공자는 백이를 높이 평가했는데 맹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좀 좀 이게 좀 좁다는 거야. 좀 좁다는 거야. 그런데 뒤에 이윤 봅시다. 이윤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를 섬긴들 군주가 아니며 누구를 부린들 백성이 아니겠는가 하여 세상이 다스려도 나아가고 혼란에도 나아갔다. 차이가 아시겠죠? 네, 백인은 섬길 만한 군주가 아니면 섬기지 않고 부릴 만한 백성이 아니면 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 같은 임금이라 그런 백성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는 달랐어요. 이게. 그런데 이윤에 대해서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다고. 맹자에는 이윤이 훨씬 더 길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논어에는 이윤이 아주 짧게 딱 한 번밖에 이제 언급이 안 되는데 그냥 탕임금이 천하를 소유했을 때 여러 사람 중에 이윤을 등용했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맹자에서는 이윤이 자세히 길게 여러 번 인용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어떻게 등용되었나, 왜 천자가 될 수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장이 제자죠. 예. 사람들이 이윤이 요리하는 재주를 가지고 탕임금께 등용해 주기를 요구하였다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뭐 임신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모르셔도 되고. 예. 근데 이제 맹자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윤은 들에서 밭을 갈면서 요순의 도를 좋아하였다. 꼭 누구 같죠? 순임금 같죠? 이게. 그리하여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천하를 녹으로 준다 하더라도 돌아보지 않았고 말 4,000마리를 메어 놓아도 보지 않았으며 의가 아니고 도가 아니면 지푸라기 하나도 남에게 주지 않았고 지푸라기 하나도 남에게서 취하지 않았다. 거의 순이야. 이게 똑같아. 그러면 원래 순처럼 되어야 해. 그리고 순처럼 발탁되었어. 탕한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근데 그 요임금은 자기 딸을 시집 보내갖고는 먼저 막 살펴봤거든요. 얘를 등용할 만한 하나 안 하나. 이제 탕임금은 그러니까 선물을 보내서 이윤을 초빙했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스카웃을 하려고 했더니 이윤이 아무 욕심 없이 말하기를 내가 그까지 물질을 받아서 뭐 하겠느냐. 나는 밭이랑 가운데에서 농사 지으면서 이대로 요순의 도를 즐기고 싶다. 안연이야, 안연. 안연이 이제 초기에 이윤을 이제 한 거야. 그래서 탕임금께서 3번이나 빙했어. 초빙했단 말이야. 여기에 삼고초려의 원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삼고초려의 원형은 탕과 이윤이야. 그 다음 누구야? 문왕과 강태공이야. 그리고 3번째가 유비와 제갈량인 거야. 똑같아. 삼고초려. 그러니까 무릇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그걸 해야 하는 거야. 이럴 때 군주와 이 사대부는 사실상 동등해. 어떻게 보면 사대부를 임금이 더 스승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이게 유가가 갖고 있는 군신 유의야, 이게. 그게 안 갖춰지면 나아갈 수 없는 거야. 근데 나가지 않으면 배가 또 고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륜을 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난 사대부들이 늘 여기에서 뭐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그랬는데 사람을 3번이나 보내서 초빙하자 이윽고 마음을 바꿨는데 그래 내가 훌륭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탕임금으로 하여금 요순같이 하게 해서 이 다스리게 하면 만 백성이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밑이 이게 이윤이 자기를 이렇게 아이덴티파이 했어요. 하늘이 백성을 낼 때, 원래 하늘이 백성을 내고 하늘이 땅을 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백성을 낼 때 먼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에서 그 선지자, 선각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중에 아는 사람을 깨우치고,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선각자죠. 나중에 깨닫는 자를 깨우치게 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기는 선지자자, 선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천하의 백성들 가운데 필부라도 요순의 혜택을 입지 못한 자가 있으면 마치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천하의 중책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위에 두 번째 자임했다는 거야. 자임이 천하지중, 천하의 중책을 자임했다라는 이야기로 나와요. 그래서 선각자하고 그 다음에 자임. 오지랖한 거죠, 오지랖. 이게, 그러니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사람의 길이고 사대부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가지식인이에요. 마지막에 맹자는 당연히 공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유아에는 그냥 빼버렸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면 이게 이유는, 이게 백이는 꼿꼿한데 뭔가 좁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유는 선각자고 자임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섬길만 하면 섬기고 섬기지 않으면 떠났단 말이야. 이거는 누군들 섬길 수 없을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 누군들 부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는 선각자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도 요순의 도로 자기가 깨닫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게 공자는 어떤 사람이야? 원문으로 보면 자, 두 번째 문장부터 자, 가히 속하면 속하고 가히 구 할 만하면 구하고 가히 처 할 만하면 처하고 가히 사 할 만하면 사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속히 떠날 만하면 속히 떠나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빨리 떠나야 하면 빨리 떠나고 그렇지 않으면 더디 떠나고 오히려 나아갈 만하면 나아가고 물러날 때가 되면 물러났다. 이게 공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인이 그러니까 저는 맹자가 공자와 이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훨씬 더 이윤에 가까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래도 유가지식인이야. 전 약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어. 이게 왜냐하면 공자는 되게 멋있어요. 멋있긴 하지만 집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집대성.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백인의 성인 가운데 청렴한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성인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다 성인인데 성인들 가운데 백인은 청렴한 사람이고 이유는 성인 가운데 자임한 사람이고 유하에는 성인 가운데 화한 사람이야. 그런데 공자는 어떤 사람이야? 이거를 청렴과 자임과 이 화를 다 갖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집대성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 이게 이제 현실 정치에서 언제 떠나고 언제 머무를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시 이제